네, 안녕하세요. 거꾸로 있는 셀프 스포이스 러닝입니다. 오늘은 9주차, 9주차가 됐고요. 아니죠. 10주차가 된 것 같네요. 네, 10주차 정도 된 것 같고, 네, 오늘은 저희 이번 거꾸로 있는 셀프 스포이스 러닝 시즌 2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전체 읽었던 논문들을 총 랩업하고 방송을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저희가 Contrastive Learning on NLP라는 주제로 어,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유심히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논문을 구성을 할 때 이런 흐름을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총 9편의 논문이 발표가 됐고요. 저희가 발표한 논문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 레포지토리에 기록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베지 네가티브 DPR 논문이 발표가 됐고요. 강민님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포지티브 마이닝의 총 4편의 논문이 발표됐고요. ICT, 뎁트 탭트, 컨덴서, 컨트리버, 성국님, 동규님, 희은님, 이상님께서 각각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네가티브 마이닝, 안스, 코 컨덴서, 그리고 NPR, 네, 각각 기범님, 유경님, 영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도영님께서 저희 텍스트 앤 코드 인베딩 바이 컨트라스트 프리트레이닝이라는 오픈 AI에서 나온 논문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총 9편 논문이 발표가 됐고요. 모든 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논문들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를 랩업하는 시간이고요. 마지막으로 소감을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제일 먼저 다뤘던 논문은 dense passage retrieval이라는 논문입니다. 아무래도 이 contrastive learning과 이제 인베치 네가티브 그리고 인포 NC를 리트리버에 적용한 가장 유명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장 먼저 다루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썸네일이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나갔습니다. 유튜브 링크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컨트리뷰션과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이 논문 자체는 일단 ODQA 그리고 도큐멘트 리트리버에서 효과적인 댄스 레프레젠테이션 학습 기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이제 컨트라스트 러닝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퍼블리시 되는 대부분의 많은 논문들이 이 DPR의 프레임워크를 어느 정도 따르고 있고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으로 항상 DPR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논문 바로 전에 ICT라는 바로 뒤에 얘기해 볼 논문이 나왔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인베치 네거티브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논문에서의 포지티브 페어링 방식이 약간 약하다는 그런 이제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극복하는 방법 중에는 BMECO를 이용한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 방법 같은 거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을 볼 것 같으면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베치 네거티브와 컨트라스트 러닝, 인포 NC를 이용해가지고 컨트라스트 러닝이 ODQA와 도큐멘트 리트리버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하는 효율적인 개성이 가능한 인베치 네거티브 방식을 제안한 것이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방식을 가지고 이제 기존에는 BME15가 엔트로 퀘스천 같은 태스크에서 잘 못했는데 그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인 그런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논문에서 이 DPR의 인베치 네거티브와 BME15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 방식이 강력한 베이스라인이 됐었고요. 이것 자체가 동작한다는 그런 어, 사실을 확인한 논문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2주차 때 같이 살펴본 논문입니다. ICT라는 논문이고요. 논문 제목은 죄송합니다. Latent Retrieval for Weakly Supervised Open Domain Question and Answering 이라는 논문입니다.
ACL에 2019년도에 발표했던 논문이고요. 이 논문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질문은 이제 오픈 리트리버 퀘스천 앤 앤서링의 챌린지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오픈 리트리버 퀘스천 앤 앤서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기본적인 세팅이냐면 우리가 학습할 뭔가가 있는데 그 무언가는 레이블링이 안 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레이블링 없이 어떤 식으로 리트리버 성능을 높은 리트리버 성능을 가지는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방법을 이제 언스퍼바이즈 방법으로 제안한 것이 바로 ICT가 될 것 같습니다. 네, ICT 논문 자체에서 다루고 있는 논문 그 모델의 인퍼런스 방식은 먼저 퀘스천에서 그 퀘스천의 답변을 담고 있는 에비던스, 즉 패세지를 먼저 찾고요. 그 패세지에서 다시 앤서 스팬을 찾는 이 투 스테이지로 돼 있던 거를 저희가 같이 공부하면서 확인을 했고요. 저희 나중에 집중적 핵심적인 컨트리뷰션으로 인정받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의 이제 리트리버 모델을 위한 언스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 방식이 핵심 컨트리뷰션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핵심 컨트리뷰션의 하나는 에비던스 리트리버를 위한 언스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 방식을 제안한 것이고 이것이 컨트라스트 러닝, 인베치 네거티브는 아니지만 컨스트러티브 러닝과 밑에서 설명할 ICT 포지티브 페어링이 될 것 같습니다. ICT 포지티브 페어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ICT 포지티브 페어링에서 하고 있는 핵심적인 과정은 이 퀘스천과 에비던스의 연결이 시멘틱하다는 그런 가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모델이 그 시멘틱 캡처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면 성능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문단 안에서 하나의 문장과 그 주변 문장들은 기본적으로 시멘틱이 비슷할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정을 가지고 포지티브 페어링을 하는 것이고요. 그 포지티브 페어링을 하는 방식은 오픈 코퍼스, 즉 위키 코퍼스와 같은 오픈 코퍼스 하나를 두고 그걸 n개 블락으로 나누고 각각에서 랜덤하게 센텐스 마스킹을 진행을 해서 그 마스크 센텐스 자체를 수도 쿼리로 두고 그 센텐스가 마스킹된 나머지 블락을 수도 에비던스로 두고 이 두 가지를 포지티브 페어링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방식이 바로 ICT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논문이 발표가 되고 사실은 이 포지티브 페어링 방식이 조금 약하다는 얘기를 DPR 논문에서 지적하면서 인베치 네거티브 방식과 BAM25 기반의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 방식을 제안한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은 ICT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DPR이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세 번째 같이 다뤄봤던 논문은 뎁트라고 저희가 불렀었는데요. Don't Stop Pre-Training, Adapt Language Model to Domain and Task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는 논문입니다. ACL 2020에서 발표됐던 논문이고요. 네, 동규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Continued Pre-Training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우리가 원래 이제 버트나 로봇 같은 걸 학습시키기 위해서 MLM으로 MLM 로스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MLM 로스를 가지고 학습시킨 백본에 추가적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타겟 도메인과 우리가 이제 성능을 측정하고자 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타겟 도메인과 유사한 코퍼스로 추가적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하면, 그러니까 MLM 프리트레이닝을 추가적으로 하면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하나의 질문이고요. 그리고 프리트레이닝에서 비슷한 태스크를 본 적이 있으면 그것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도움이 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질문은 다음에 두 가지 연구 방향성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도메인과 태스크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그런 방향성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한 가지는 프리트레이닝 코퍼스가
다운스트림 태스크와 유사한 도메인인가, 같은 태스크인가를 구분해가지고 만약에 유사한 도메인이면 뎁트라는 그런 프리트레이닝 방식을 적용해 보면 좋을 거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 같은 태스크이면 탭트라는 프리트레이닝 방식을 추가적으로 적용해 보면 좋을 것이다라고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뎁트 탭트 논라는 이제 방향성을 다루고 난 뒤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태스크 스페시픽 라지 언레이블 셋을 주어질 수 있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프리트레이닝에 적용하면 좋은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뭐 큐레이티드 탭트나 뭐 KN 탭트 같은 걸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다양한 컨티뉴어스 프리트레이닝을 위한 시나리오를 탐색을 한 것이고요. 뭐 앞서서 말씀드린 탭트, 그리고 큐레이티드 탭트, 요거는 이제 맨 마지막 퀘스천이죠. 추가적인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사람이 큐레이션을 해가지고 데이터셋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걸로 탭트를 하는 경우, 그리고 KNN 탭트 같은 경우는 같은 큐레이티드 탭트와 같은 데이터 시나리오인데 사람이 큐레이션 하는 게 아니고 리트리벌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리트리벌 모델로 하여금 큐레이션을 하도록, 즉 큐레이티드 탭트보다 계산 효율적인 접근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보였던 것은 이제 이런 추가 프리트레이닝 방식에도 뭔가 커리큘럼 러닝과 같은 임플리케이션이 존재한다. 즉 뎁트를 하고 추가적으로 탭트를 하면은 또 성능이 오르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탐색을 했던 논문이었고요. 실제적으로 요 큐레이티드 탭트와 KN 탭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계산 효율적이면서도 해당 도메인에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각광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4주차에 다루었던 논문은 콘덴서 논문입니다. 네, 여기 뭔가 잘못됐네요. 네, 콘덴서라는 논문이고요. 요건 저희가 희은님과 함께, 동규님이 아니고 희은님과 함께 같이 이제 공부를 했던 논문이죠. 네, 이 콘덴서라는 논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질문은 이 바이 인코더, 그 리트리버를 위한 바이 인코더 모델의 훈련 난이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버트에서 만들어진 그 인코더 아키텍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아키텍처 자체가 이 리트리버를 위한 바이 인코더를 훈련하는데 옵티멀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옵티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 어텐션 패턴이 적절하게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이 버트의 구조 자체가 문장 정보를 하나의 벡터,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버트를 이용할 때는 시멘틱 댄스 레프렌테이션을 CLS 벡터로 어그리게이션을 시켜가지고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기존의 버트 아키텍처 방식은 그런 정보를 하나의 벡터로 어그리게이션을 잘 하지 못하는 구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이제 바이인코드의 구조는 파인 튜닝 하기에는 비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논문에서는 lacking structural readiness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이 표현은 그렇게 딱히 어려운 표현은 아니고 다른 논문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논문에서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모델 구조를 버트에서 약간 개량을 해서 바인 코드의 파인 튜닝의 난이도를 낮출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고,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트랜스포머 프리트레이닝 아키텍처인 콘덴서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구조가 되는, 이 콘덴서 헤드가 붙어가지고 스킵 커넥션을 이제 미드 레이어에서 날리는 그런 구조를 제안을 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메인 컨트리뷰션은 이제 그런 이제 기존 바인 코드에서 기존 버트 아키텍처의 한계를 찾아낸, 그러니까 분석적으로 찾아낸 것이 이제 하나의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 자체는 What Brought Look at an Analysis of Brought Attention이라는 기존 논문에서 찾아온 것이고, 이 기존 논문에서 하고 있던 문제 제기를 좀 더 어널리틱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어, 이 어텐션 웨이트, 즉 어텐션 패턴 자체는 CLS가 이전 레이어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미들 레이어 이후에서 CLS의 어텐션 패턴은 일정하고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어텐션 그 CLS 벡터가 동일한 토큰들로부터만 정보를 계속 받고 있고 즉 그 일정한 토큰을 제외한 나머지 토큰으로부터는 어텐션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바잉 코드 파인 튜닝을 위해서는 다양한 토큰에서 어, 정보를 모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해결책이 바로 코어 콘덴서 스트럭처 아키텍처라고 주장을 하면서 실험을 하고 성능을 개선을 보였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다음으로 발표했던 논문은 컨트리버라는 논문입니다. 어,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온 논문입니다. 네. 저도 놀랬고요. 이 논문은 이제 Unsupervised Dense Information Retrieval with Contrastive Learning이라는 논문으로서 유명한 컨퍼런스는 아니지만 TMLR이라는 트랜지션, 그러니까 저널에 발표했던 논문이고요. 저희는 이제 박 이상님과 함께 이 논문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 컨트리뷰라는 논문 자체 모티베이션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하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이 논문만이 가질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아니고 실제로 이미 많은 다른 문헌들에서 이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ICT에서 제시했던 그런 모티베이션이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도큐멘트 리트리버에서 슈퍼바이즈 데이터셋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많은 레이블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논문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 그런 방식에 대한 한 가지 방향성은 MS 마르크와 같은 굉장히 크고 일반적인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서 일단 덴스 리트리버를 프리트레인 시킨 다음에 이거를 새로운 도면에 적용하는 그런 이제 비어라는 벤치마크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세팅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비어 벤치마크에서조차 BM25 성능을 뛰어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다른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논문으로 모티베이션으로 논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시도를 했던 것이 앞서서 한번 다 보여드렸던 ICT란 논문이었고 다만 이 ICT란 논문 자체의 성능 자체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는 어, 기존의 컴퓨터 비전에서 굉장히 발전된 많은 컨트라스티브 러닝 관련된 테크닉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댄스 리트리버에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NLP 댄스 리트리버에 적용을 해서 성능 개선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보여줬던 컨트리뷰션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여요. 저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고 일단은 Unsupervised Contrast Learning이 댄스 리트리버의 훈련에 효과적이라는 걸 보였고 그럼 떤 컨트라스트 러닝을 했냐라고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인디펜던트 크로핑, 즉 도큐멘트에서 일정한 스팬을 랜덤하게 샘플을 해가지고 같은 도큐멘트에서 샘플링된 스팬이면 포지티브 페어링으로 놓고 다른 도큐멘트에서 샘플링된 스팬이면 네거티브 페어링으로 놓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퍼런시를 구성을 해가지고 컨트라스트 러닝을 했고요. 다른 한 가지는 네거티브 페어링 어크로스 배치입니다. 인배치 네거티브의 한계가 네거티브를 로컬에서만 찾는다는 그런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모코라는 어, 이제 비전에서 나왔던 논문을 메소드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모멘텀 인코더를 이용해서 딕셔너리를 구성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배치 안에서 네거티브 마이닝하는 뭐 일종의 세미 글로벌 네거티브 마이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네거티브 페어링과 포지티브 페어링을 하여서 컨트라스트 워닝 했다는 측면에서 노블티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던 방식 자체는 비어 벤치마크에서 BM25보다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썩 많이 올라간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많이 조금 올렸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컨트리뷰 논문을 살펴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컨트리뷰 논문에서 이 인디펜던트 크로핑 방식은 매우 훌륭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실무에서 많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다뤄봤던 논문은 안쓰란 논문이에요.
안쓰라는 논문은 approximated nearest neighbor negative constructive learning 뭐 n이 3개나 들어가네요. 네, for dense text retrieval이라는 논문이고 요거는 이제 ICMLR의 네, 포스터로 발표됐던 논문인데 포스터로 발표된 논문이지만 굉장히 파장이 컸던 그런 논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논문을 기범님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네, 이 논문에서 하고 있는 키 퀘스천은 기억하시겠지만 어, 실제로 중요한 네거티브는 매우 적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글로벌 네거티브는 우리가 진짜 실제로 찾고 싶은 그런 하드 네거티브는 이전에 DPR 논문에서 BME15 기반으로 찾아낸 네거티브와는 사실은 사뭇 다른 양상을 띈다라는 핵심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하드 네거티브와 그러니까 그 리얼 실제로 우리가 이 모델을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서비스에서 들어올 수 있는 하드 네거티브와 우리가 DPR 방식으로 이제 BM25를 이용해서 찾아낸 하드 네거티브 방식은 분포적으로 어, 디스트리뷰션 디스크리펜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TSNE 플랫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퍼스티브가 이제 릴레벤트고요. 실제 쿼리가 여기 있고요. 별이고요. 포지티브 페어가 여기 있고요. 나머지는 다 네거티브인데 이 세 가지는 다 네거티브인데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될 하드 네거티브는 요 역삼각형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BM25 DPR 방식의 BM25 네거티브를 뽑으면은 이렇게 세모 노란색 세모로 뽑히게 되고 랜덤 네거티브 즉 인베치 네거티브로 뽑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회색 동그라미로 뽑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르다 분포가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삼각형 세모를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예, 제가 방금 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실제로 BME15 기반으로 생성한 하드 네거티브와 실제 네거티브 이그젠플이 실제로 디스크리펜시가 있다는 걸 주장을 하고 그걸 보인 겁니다. 네, 그걸 보인 게 이제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 인베지 네거티브의 한계성을 계속 제시하고 있죠. 인베지 네거티브는 로컬하게 이제 네거티브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수렴하기도 어렵고 훈련 속도도 저하시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일부 부분적으로 이론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네. 부분적으로. 네. 그리고 그 로컬 네거티브 방식을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 네거티브 방식을 제안을 했고 그게 이제 안스라는 방법입니다. 안스라는 방법이고 이게 이제 저희 썸네일에 나왔던 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비동기로 네거티브 마이닝을 하는 파이프라인과 이 모델을 학습시키는 파이프라인을 비동기로 하여서 어, 그 여러 번 이 모델 자체를 학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된 체크포인트를 가지고 비동기로 네거티브 마이닝을 전체 코퍼스에서 하고 그걸 다음 학습에 다시 적용시키고 그걸 반복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게 바로 안스라는 방법이고 이 안스라는 방법은 어, 대부분의 베이스라인을 굉장히 컨스턴트 게인을 가지고 성능을 개선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 문제 제기를 한 부분 네, 요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학계 전체에 큰 인사이트를 줬던 그런 논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원픽 논문을 하라면 안트 논문을 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 논문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저희가 다루었던 논문은 코어 콘덴서라는 논문입니다. Unsupervised Corpus Aware Language Model Pre-training for Dense Passage Retrieval이라는 논문이고요. ACL 2022에 퍼블리시된 따끈따끈한 논문입니다. 저희는 이 논문을 유영님과 함께 읽어봤죠. 네, 코어 콘덴서라는 논문에서 하고 있는 질문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논문 이전에 로켓 QA라는 덴스 리트리벌 성능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높인 논문이 있었는데요. 그 논문 자체가 논문의 메소드 자체가 그 파이프라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복잡한 파이프라인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 간단하게 만들면서 그것보다 성능을 더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시작된 논문이고요. 그 간단한 파이프라인이 뭐냐면 사실 투 스테이지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사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 앞에서 얘기했던 콘덴서 논문을 어, 그 썼던 저자들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논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콘덴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콘덴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그 체크포인트에 다시 코 콘덴서 프리트레이닝을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콘덴서 프리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에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는 유니버설한 프리트레이닝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코 콘덴서 프리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타겟 코퍼스를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일종의 그 탭트에 가까운 아, 탭트 뎁트에 가까운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 콘덴서 프리트레이닝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컨트라스트 러닝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는 랜덤 스판 샘플링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랜덤 스판 샘플링은 아까 컨트리브 논문에서 얘기했던 인디펜던트 크로핑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두 논문에서 인디펜던트 크로핑 방식이 성능이 좋다는 것을 중복 체크를 하였기 때문에 이 방식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스팬 샘플링으로 구성한 네가티브 포지티브 마이닝을 포지티브 페어를 가지고 코어 콘덴서 로스를 구성을 하고 그거를 MLM 로스와 함께 섞어서 훈련을 시키는 게 바로 코어 콘덴서 프리트레이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네가티브 마이닝을 잘하면 작은 배치 사이즈로도 훈련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얘기는 안스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했었죠. 안스에서도 어, 글로벌로 네거티브 마이닝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로 이제 네거티브 마이닝을 잘 하면은 DPR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라지 배치 사이즈는 필요 없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배치 사이즈가 안스 같은 경우는 8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나중에 한번 정확한 숫자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네거티브 마이닝을 잘 뽑으면 작은 배치 사이즈로 훈련이 가능하다. 즉, 이 논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거티브 마이닝을 잘 뽑으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GPU에서도 좋은 리트리벌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컨트리뷰션을 보였고요. 앞서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살펴봤던 논문은 NPR이라는 논문입니다. NPR이라는 약자는 제가 여기서 따온 거예요. Neural Passage Retrieval. 네. 그래서 Multi-Stage Training with Improved Negative Contrast for Neural Passage Retrieval이라는 논문이고 EMLP 2021 레귤러 페이퍼로 퍼블리시가 된 논문입니다. 저희는 이 논문을 이영순님과 함께 읽어보았죠. 이 논문도 사실 이 로켓 QA랑 비슷하게 굉장히 복잡한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당시 영수님께서 이 논문을 읽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캐글 챔피언의 메소드를 보는 것과 같다라는 멘트를 하셨는데요. 저도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논문은 이제 저희가 뭐 리트리버를 여러 개의 모델을 가지고 이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퍼스트 스테이지 패스지 리트리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CT에서 퀘스천 에비던스 리트리버에 관심을 둔 것처럼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그 첫 번째로 사용된 그런 패스지 리트리버를 훈련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다른 논문과 달리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제 제로샷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어, 뭐 ICT와 앞에서 보였던 뭐죠? 컨트리버 그 세팅과 동일한데요. 우리가 관심 있는 타겟 도메인이 있는데 그 타겟 도메인에서 주어진 데이터가 코퍼스가 레이블링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즈 데이터 셋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고, 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이 논문에서 보이는 거는 퀘스천 패세지
그러니까 코퍼스만 있는 상황이잖아요. 패세지만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특정한 익스터널 퀘스천 제너레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퀘스천을 생성을 해 가지고 수도 퀘스천 패세지 페어를 만들어서 훈련을 하면 성능을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그런 이제 세팅, 언스퍼바이즈 코퍼스만 있는 상황에서 좋은 패세지 리트리버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고, 제가 이 논문을 뽑았던 이유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네거티브 마이닝 스트래러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런 다양한 네거티브 마이닝 스트래러지와 다양한 모델 앙상블 전략을 소개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다양한 모델 앙상블 전략을 가지고 성능을 높이는 방법, 즉 영수님 말씀대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제일 좋은 메소드를 찾아가지고 논문을 쓴 그런 논문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놓고 보시면은 일단은 어, 퀘스천 제너레이션을 해가지고 합성한 퀘스천을 가지고 리트리버 프리트레이닝을 하면 괜찮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희는 그래서 이 방식은 워킹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요거는 저도 확인한 방법이어서 요 또 하나 이제 실무에서 확실하게 적용할 수 있는 메소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거티브 마이닝 중에 이 두 가지 네거티브 마이닝이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파인 네거티브 방식은 훈련시킨 덴스 리트리버를 가지고 네거티브 마이닝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컨텍스트 네거티브 마이닝 방식은 연결된 그런 이제 코퍼스 도큐멘트를 스프릿을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이 퀘스천에 답변이 있는 패세지가 있고 답변이 없는 패세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있는 패세지는 포지티브 페어링을 하고 없는 패세지는 네거티브 페어링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앙상블 방법 중에서는 인베딩을 앙상블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양하게 학습된 두 개의 리트리버를 에서 나온 인베딩을 두 개를 컨캐트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성능을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지난주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논문이죠. 요거는 아직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은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어, CPT라는 논문이고요. 어, Text and Code Embedding by Contrastive Pre-training 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고 사실 이 논문 자체는 아직 정규 컨퍼런스에서는 아직 퍼블리케이션이 되지 않았고 오픈 AI 블로그에 나왔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저희가 동영님과 함께 읽어보았네요. 네, 그래서 이 논문의 핵심적인 주제는 어떤 특정한 메소드에 대한 컨트리뷰션이라기보다는 GPT와 같은 라지 스케일 모델 기반으로 저희가 그 체크 포인트를 가져와서 거기에다 컨트라스트 러닝을 하면은 뭔가 많은 도메인에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널리 쓰일 수 있는 그런 인코더를 학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라지 스케일 모델을 그 인코더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는가, 얼마만큼의 배치 사이즈를 가져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실험적인 한번 해봤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논문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규 컨퍼런스에서는 아직까지는 인정받고 있지 못한 논문이지만 오픈 AI가 다뤘다는 점과 라지 스케일에 대한 논문이라는 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함께 같이 읽어봤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GPT-3 체크포인트로 초기화하는 후에 그거를 굉장히 큰 라지 배치 사이즈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면 인배치 네거티브로 유니버설 인코더를 훈련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센트이발 벤치마크에서 리니어 프로빙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을 때 언스퍼바이즈 세팅에서는 소타를 기록했습니다. 즉 우리 이제 그 센트이발이라는 벤치마크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 그 심클레어나 이제 모코에서 했던 방식으로 인코더 자체는 백본으로서 프로즌 시키고
댄스 레이어 하나만 훈련시켜서 이 클래시피케이션의 다양한 벤치마크를 측정했을 때 성능이 좋다는 거죠. 네. 그런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SNLI와 MNLI 벤치마크도 성능을 확인을 했습니다. 성능이 좋다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리트리버 테스크로 와가지고 MS 마르코, 내추럴 퀘스천, 트리비얼 QA에서 마찬가지로 언스파이스 토탈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센텐스 인베딩을 측정하는 STS 벤치마크, 센텐스 텍스처 시밀러리티 벤치마크에서도 어, 이 태스크에서의 강력한 베이스라인이 심CS의 언스파이스, 파인 튜닝 모든 세팅에서 성능을 살짝 못 미친, 네, 못 이겼네요. 네. 여기서는 심스에게 성능을 못 이겼습니다. 토탈 달성했지만 심스에서 성능을 못 미쳤으니까 사실은 이 SSTS에서는 토탈을 달성을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쉽게도 SS2 벤치마크에서 제로샷과 KNN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소타 성능에 못 미치는 소타에 못 미치는 그런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게 이제 리니어 프로밍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보였지만 나머지 이제 STS나 KNN 클래시피케이션 사실 리트리버에서도 약간 아쉬웠던 성능을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본 자체가 굉장히 큰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스케일을 가지는 논문이었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성능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블루의 그 센트 이발에서의 성능에서는 확인했지만 어, 실용적인 그런 메소드는 아니었다라는 것에서 이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시도를 했다는 측면에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논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총 9편의 논문을 3달에 걸쳐서 어, 살펴봤습니다. 어, 8월 저희가 시작한 게 8월 달력을 보면요. 8월 11일, 13일 날 시작했어요. 8월 13일에 시작했고 지금이 오늘이 며칠일까요? 10월 29일이죠. 10월 29일이기 때문에 거의 한 3달, 8, 9, 10, 거의 3달 약간 안 되는 그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총 9편의 논문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시즌2를 했을 때, 뭐 사실 시즌2뿐만이 아니죠. 시즌1을 시작하면서도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희가 그 혼자 논문을 읽으면 논문 하나하나를 읽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논문 하나하나를 읽기보다는 그 한 분야에서 연결되는 논문이 아니고 논문들을 보면서 이 분야가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어떤 틀을 만들어 보고자 제가 계속해서 스터디를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스터디 방식에서 여러분들께서 다음 같은 재미를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스스로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가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인트로덕션을 잘 살펴보면은 저희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쟁 관계가 있었는지, 뭐 예를 들면은 지난 시즌에 다루었던 페이스북과 구글의 대결 같은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기술로 수렴됐는지, 예, 사실 인디펜던트 크로핑이 나온 이후에는 ICT는 잘 되지 않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어떤 기술로 수렴됐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거기서 우리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기술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를 상상하면서 논문을 읽어보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즌2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상으로 그래서 시즌2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즌3도 꼭 준비를 해가지고
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논문을 읽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까지 그 시즌2 3달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